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서울만 해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렇게 신고된 전세 계약의 70.6%가 이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사용했던 갱신권 매물들이 올해 2022년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부터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2년 7, 8월에 전세 대란이 시작될 거라 예상을 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림장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는데요, 이 7월이 돼서부터는 여름이 왔다는 걸 크게 체감하고 있고, 또 그만큼 부동산 시장도 하반기에 들어섰다는 게 정말 크게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갑자기 무슨 여름 얘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 하반기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이게 바로 이번 8월부터 예고되는 전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3법 중에 2법이죠. 즉 계약갱신 청구권과 보증금 5% 상한제가 시행이 됐었죠.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 끝나도 갱신권을 통해서 2년을 추가로 임차할 수 있는 게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이고,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계약을 갱신할 시에는 기존 보증금에서 5%만 상한할 수 있도록 제한한 법이 5% 상한제죠. 어쨌든 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서울만 해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렇게 신고된 전세 계약의 70.6%가 이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임차인들이 이 갱신권을 사용했다는 의미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들 사용했던 갱신권 매물들이 올해 2022년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부터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2022년 7, 8월에 전세 대란이 시작될 거라 예상을 했고요. 이런 전문가들의 뷰를 듣고 작년부터 투자를 결정하신 분들도 많았고, 전세 대란이 오기 전에 내 집 마련 나서신 분들도 많았죠. 근데 최근 이런 뉴스가 많이 뜨면서 생각보다 올해 하반기에 전세 대란은 없을 거라고 말하는 의견들도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와 지방 도시에서도 전세 매물이 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몇몇 지역들은 예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요, 사실 지금도 전세 대란이다 아니면 전세 대란은 없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두세 달 전만 해도 거의 반반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약간 전세 대란은 없다라는 의견 쪽이 우세하긴 하죠.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전세 대란이 없을 거라고 전망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먼저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는 전세가가 과거에 비해 너무나도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이죠. 2년 전 잠실 S의 평균 전세가가 9억 정도 했는데요, 요즘 잠실 S의 평균 전세가가 12억 정도 합니다. 물론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더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그렇다곤 해도 전세를 사시는 분들에게 이 3억이라는 금액이 2년 만에 올랐다는 건 정말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S 정도 되는 입지에 사시는 분들이 전세가 올랐다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쉽게 이사 가시는 거는 거의 없겠죠. 특히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최소 6년 이상 이 주변 입지에서 움직이시기가 정말 어려우니까요. 어쨌든 9억의 전세를 살다가 이 3억을 추가로 마련을 하려면 일반적인 중산층에겐 이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게 가격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이 수급, 즉 수요와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는 해도 매매가도 아닌 실거주 수요를 가장 크게 반영하는 전세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버렸다면 분명 현재 전세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심리적 부담감은 정말 상당할 겁니다. 두 번째는 전세의 월세화입니다. 최근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전세를 선택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월세도 주요 선택지로 고민하신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월세를 비선호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조금 덜하긴 한데 실제로 월세에 거주를 하면 야, 너 힘들구나 이런 측은지심으로 여기던 때도 꽤나 얼마 전의 일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런 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실제 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자료는 KB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월간 시계열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2020년 7월, 8월까지는 보통 80 후반에서 91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월세 지수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 9월부터 약간 상승의 조짐을 보이고 2021년 2월부터는 완연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 2022년 6월에는 102에서 104 정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KB 월세 지수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2015년부터 2018년을 보시면 서울 및 수도권은 원래 80 후반에서 90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022년 현재 평균 103을 보여준다는 건 그야말로 월세가
폭등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월세 지수 상승의 기점이 2020년 7월, 8월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일 수는 없겠죠. 물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매물의 실종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서 전세 대신에 이 월세를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금리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금리와 대한민국의 금리 모두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을 예상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도 이게 부담이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기울기가 너무나도 가팔랐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이 베이비 스텝이라고 불리는 0.25%만을 한 번에 올립니다. 이것도 매번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봐가면서 조금씩 단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금리를 올려왔고 미국은 뭐 빅스텝에 이어서 자이언트 스텝, 심지어 요즘에는 뭐 울트라 스텝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당연히 전세 대출의 금리 인상입니다. 물론 위 기사처럼 전세 대출 금리가 모두 뭐 6%, 7%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주변 대출 상담사 몇 분에게 여쭤보니까 이 평균적으로 우대 금리를 적용받으면 3% 후반에서 4% 중반 정도를 평균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1, 2년 전에 뭐 2%대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분명히 부담스러운 금리가 맞죠. 그래서 전세입자분들은 이제는 준전세라고 불리는 전세 플러스 월세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이자를 내는 것과 월세를 내는 것의 차이를 비교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인의 경제 상태에 따라 올라간 전세 대출 금리를 적용받더라도 전세가 유리하다면 전세를 당연히 선택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전세를 선택하기보다는 이 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저렴했을 겁니다. 전세 대출 금리는 빠르게 올라갔지만 올라간 전세 보증금을 이 월세로 전환하는 금액은 아직 차이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 1억이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4.2%의 금리로 추가 전세 대출을 받는다면 한 달에 내야 하는 대출이자는 35만 원이죠. 하지만 이 준전세라고 불리는 오른 전세 보증금만큼을 이 월세로 내는 것을 선택을 한다면 보통 1억에 30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이 경우에 준전세가 오히려 싸게 주거비를 부담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약 5만 원 정도요. 그래서 준전세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통계로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월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스탠스는 무엇일까요? 신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8월 전세 대란을 일축했습니다. 최근 전세 매물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했고 하반기 전세 시장은 이로 인해서 크게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위 자료를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분명 전세 매물은 많이 늘은 상태고 전세 지수 또한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원희룡 장관은 임대차 4법을 거의 폐지 수준으로 개정하겠다고 했고 폐지가 어려운 경우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를 부활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정부의 입장은 하반기 전세 대란이 없다인데 왜 임대차 3법을 조속히 폐지하려고 하고 또 아파트 등록임대차 사업을 부활하려고 하는 걸까요? 임대차 3법과 등록임대 사업자 부활은 모두 전세시장 안정책입니다. 이 속단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부는 하반기 전세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정치적 수사를 던지면서 실질적인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3법 폐지와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8월 이후 즉 하반기에 전세시장 대란까지는 아니어도 꽤나 전세로 인해서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분임장이 생각하는 하반기 전세 대란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세 대란과 전세가 하락의 사이 그 어딘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장난이냐고요? 이 말장난이 아닙니다.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전세의 3중 가격이 형성이 됐는데요. 1번 기존 계약에서 5% 상한된 전세가, 2번 신규 임차인과 신규 계약이지만 현재 전세 시세보다는 약간 낮은 전세가, 3번 신규 계약 전세가, 이렇게 세 가지 말입니다. 이번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가격은 대부분 2번의 경우로 형성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A단지의 기존 전세는 5억, 신규 전세 호가가 10억이라고 할 때 이번 하반기 신규 전세 계약은 대부분 7억에서 8억 수준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임대인들은 당연히 전세를 높게 받고 싶겠지만 임차인들은 금리 인상과 높아진 전세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팽팽한 전세가 줄다리기가 계속되다가 현재를 기준으로 전세 신고가보다는 더 낮은 금액, 그러나 2년 전보다는 분명 훨씬 높은 금액, 이 사이 어딘가에서 전세가 체결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입주가 많은 곳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뚫어내고 전세가가 굉장히 조정을 받을 예정이고 정말 크게 떨어진다면 2년 전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전세가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전세를 사신다면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세 가격을 예상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 여러분들이 임대인이시라면 여러분들이 현재 희망으로 뽕에 차올라서 이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있는 최대 금액의 전세가보다는 분명 낮은 금액으로 전세를 계약해야 될 것이니까 이 부분을 염두해서 여유자금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땐 적어도 임차인 분들에게 피해는 주면 안 되겠죠. 그럼 오늘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과연 전세 대란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이유에서 전세 대란이 얘기가 불거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